세상이 점점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때때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소설은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입니다. 이 소설은 일본이 근대화로 빠르게 변화하던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서구식 근대화의 흐름이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위선과 기회주의가 점점 만연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서구식 문명을 따르며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권력자들의 부조리와 사회적 모순이 여전했습니다. 소세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의감이 강하고 직선적인 주인공을 내세워 위선과 부조리를 꼬집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련님은 타고난 성격이 직선적이고 솔직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정직함이 문제였습니다. 부모님께 귀염을 받기는커녕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유일하게 그를 아껴준 사람은 하녀 기요였습니다. 기요는 언제나 도련님을 응원했습니다. 기요는 곧잘 이렇게 말했어요. 도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언젠가 큰 인물이 될 테니 힘내세요. 하지만 정작 도련님은 어렸을 적 기요를 이상한 노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기요는 쓸데없이 자신을 걱정하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형은 그에게 600엔을 주며 이제부터는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합니다. 형제의 따뜻한 이별은 없었습니다. 기요의 격려 속에서 도련님은 물리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교장의 추천으로 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부임한 시골 학교는 이상한 곳처럼 여겨졌습니다. 교장은 마치 큰 너구리 같았고 교감은 빨간 셔츠를 입고 뻔뻔하게 처신했으며 영어 교사는 말이 없고 창백한 얼굴로 끝물 호박처럼 보였습니다. 도련님은 이곳에서 자신의 정의감과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교의 부조리를 깨닫고 통쾌한 한 방을 날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성장소설이 아닙니다. 소세키는 작품을 통해 당시 일본 사회의 부조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도 부조리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은 이러한 위선을 참지 못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련님은 이런 세상에 순응했을까요? 도련님은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보겠다 라는 태도로 나섭니다. 이 부분에서 도련님의 행동은 마치 히어로 정의의 사도와 같습니다. 그의 반격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도련님의 계획이 성공하긴 하는데요. 그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환경에서 버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표를 던지고 기요 할멈이 있는 도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소설의 3분의 2 정도가 도련님의 학교 생활에서 벌어지는 좀 왁자지껄한 그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읽을 때 하녀 기요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서 이게 소설이 진행이 되나? 라고 했는데 이 소설을 다 읽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련님에게 이 세상은 한없이 차가웠지만 한 사람만은 늘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을 주었다. 바로 하녀 기요였다. 도련님이 교직을 그만두고 도쿄로 돌아갔을 때 기요는 이미 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기요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련님의 앞날을 걱정하며 따뜻한 말을 남깁니다. 도련님은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도련님의 성공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그를 믿어주었고 도련님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의 따뜻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스메 소세키가 다른 소설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먼저 이 소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제가 이곳 나스메 소세키가 있었던 곳을 여행하면서 이 소설을 최근에 읽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나스메 소세키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한때는 한 2004년도까지는 1000엔의 얼굴이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일본인이 사랑하고 일본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가인데요. 나스메 소세키는 단 한 번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당시 일본 문학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소세키가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위궤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그는 노벨 문학상보다 더 깊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방황하곤 합니다. 그러나 도련님의 기호 알몸의 따뜻한 말을 기억하면서 버텨낸 것처럼 우리도 분명 우리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삶을 지탱해주는 한마디가 있나요? 혹시 도련님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